안녕하세요. 당나귀 삼촌입니다. 오늘은 이프로방에서 N님께서 30만원에 10% 보유하고 계신 셀트리온과 무진님께서 96만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신 NC소프트를 같이 상담해 드리려고 합니다. 삼촌, 셀트리온은 바이오 주식이고 NC소프트는 게임 주식인데 이걸 한꺼번에 상담해 주신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종목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오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군 두 종목입니다. 하나는 뭐 바이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게임주기도 하지만 뭐 여기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2차전지의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까지 포함해서 한 8개 정도 되는 종목들이 코스피를 2배 이상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매매 이유가 어떻게 되시냐고 N님하고 무진님께 물어봤습니다. N님께서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 기대가 있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고요. 무진님께서 NC소프트를 매수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신작을 내놓아서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조금 더 전에 다른 회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상담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상당히 일치를 해요. 심지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도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 회사들을 기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다는 걸 한번 잠깐 간략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용을 우선 보시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조 4천억 정도 매출액이 올해 3조 원 정도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 대단하죠. 영업이익이 거의 매출액의 3분의 1 넘어가니까요. 뭐 이렇게 엄청난 회사고 언테크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회사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셀트리온도 말할 것도 없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복제약 분야라든지 또 진단 키트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회사들이라서 작년 매출액이 1조 8,500억 정도였는데 올해 거의 2조 5천억 정도, 올해 한 25% 정도 상향된 매출을 올릴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여기도 대단하죠. 아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서도 3조 원에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더 대단합니다. 2조 5천억도 안 되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무려 1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회사들에 대해서 기업 내용이 어떠니, 뭐 싸네 비싸네 말씀드리는 게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정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한 기업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 회사들이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공통적으로 제 눈에 보인 것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차트로 들어갈게요. 셀트리온과 NC소프트의 공통적인 부분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2020년을 주도해온 주도주군이었다. 그리고 이 두 종목은 저점 대비 100%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고점이 300% 가까이 상승을 보였다는 겁니다. 3배 가까이 상승을 보였다는 건데요. 두 번째로 2020년보다 2021년의 실적이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더 나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현재 N님이나 그 무진님이 투자하시는 근거가 될 수도 있었지만 사실 이 부분을 좀 돌아본다고 하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기술적 분석으로 NC소프트나 셀트리온 둘 다 1월의 고점을 못 넘기고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공통점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맞물리는 내용인데요. 셀트리온의 경우는 진단 키트라든지 치료제라든지 또 그리고 또 제약에 대한 관심이 확 일어나면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 물론 올해도 좋아지지만 그 작년만큼 폭발적인 상승을 일으킬 정도의 실적 상승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NC소프트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누구를 만나기 힘들어지고 또 어떻게 대비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콕족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되고 영화를 보게 되고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NC소프트가 시장의 주도를 했던 강세 종목이었긴 한데 작년만큼 기대를 뭐 최근에 이제 백신도 개발된다고 하고요. 치료제들도 보급이 된다고 하니까 힘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두 종목 다 실적은 나아지고 있는데 작년 증시를 이끌었었던 만큼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차트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개인 투자자들 특히 여기 N님이나 무진님들이 잘못 투자를 하셨다는 게 아니라 2%방에 참여를 하고 계시거나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작년에 익숙하게 많이 오른 종목이 나한테 정말 좋은 종목이 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종목 NC소프트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또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LG화학, 삼성 SDI 작년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1월의 고점을 하나도 못 넘기고 있어요. 올해 실적이 분명 좋아지고 있는데 1월의 고점을 넘긴 종목들이 극소수입니다. 거의 네이버, 카카오 요 정도 빼고는 새로 고점을 못 넘기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작년의 실적들이나 기대감이 많이 이미 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익숙한 종목을, 또 많이 오른 종목을 쉽게 매매하다 보니까 작년에 좋은 종목, 이전에 좋은 종목들이 나에겐 좋은 종목이 되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제가 2개월 전에 셀트리온 영상을 만들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존버를 하셔가지고 뭐 이 종목이 60만 원, 80만 원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존버를 하게 되면 상당히 지루해질 것이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종목은 13만 원에서 39만 6천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그 중간 정도의 가격대를 분명 확인하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도 매매를 하셨다고 하면, 아마 그때 좀 덜어놓고 매매를 하셨다고 하면 지금 25, 6만 원대에서 충분히 싸게 살 기회가 있었겠죠. 물론 제가 25, 6만 원대에 그 셀트리온을 다시 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대형주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존버하는 투자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 부분 비중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투자와 매매를 구분하면서 가셔야 여러분들의 주수도 늘어나고 단가도 떨어지면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 좀 말이 많았는데 셀트리온과 NC소프트 그럼 삼촌 이거 어떻게 해요? 조금 비싸게 샀고 비중도 큰데 이거 좀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이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뜯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소프트입니다. 무진님께서 96만 원대 매수를 하셨다니까 아마 제가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했던 요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요때 매수를 하셨으면 단기적으로 매도할 타이밍을 놓치신 거고요. 요때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를 잘못하신 겁니다. 지금은 이 종목을 여기서 본다고 하면 50만 원대에서 저점을 형성한 것들이 10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2배로 뛰는 동안 실적은 한 25%, 30%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주가만큼 실적이 그대로 반영을 못 하겠죠.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갖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만 원에서 90만 원 선을 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밑으로 새로운 저점을 연다고 하면 77만 8천 원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 안 좋으니까 매도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저점인 82만 원대 후반을 깨가지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강력한 파워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요때 일정 부분 매도를 하셔온 다음에 75만 원 선으로 접어들 때 70만 원 중후반으로 내려올 때 다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NC소프트 이렇게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계속 더 좋아질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105만 원, 150만 원, 2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10% 정도 비중에서 5% 정도는 투자, 5% 정도 매매를 하고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이 80만 원을 붕괴시킨다고 해서 NC소프트라는 회사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와 매매를 병행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2만 원 후반에서 강하게 빠진다라고 하면 한 절반 정도의 비중을 팔아 놓으셨다가 지금 75만 원 부근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짜셔야 돼요. 우선 제가 이제 NC소프트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셀트리온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2개월 전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3만 6천 원에서 39만 6천 원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13만 6천 원에서 39만 6천 원의 절반 정도의 26만 6천 원까지는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은 바이오 제약 업황이 최근에 안 좋았고 조금 더 빨리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23만 5천 원까지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종목을 지금 여기서 물론 여기서 한번 치고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점 대비 고점의 50% 정도 선이기 때문에 이 26만 6천 원 선이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지지저항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겠지만 지금은 23만 5천 원 선까지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조금 신뢰도 높은 저점이 될 거고요. 지지선이 될 겁니다. 이 종목들 그러면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지만 매매와 투자를 병행하셨다고 하면 지금처럼 존버를 하거나 비중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아팠겠죠.
그래서 좀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은 종목의 일정 부분 투자, 일정 부분 매매를 병행하셨다고 하면 수량과 단가가 관리가 되면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종목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관리가 돼요. 저희가 그때 KH바텍이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좋은 종목이고 올해 실적이 나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너무 큰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또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걸 보고 익숙하게 따라 사다 보니까 지금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만약에 존버를 하셨다. 물론 지금 여기 애님 같은 경우에서도 30만 원 초반에 사셨으니까 아직까지는 여기 10몇 프로 정도 그 정도 빠진 거라서 아직 큰 데미지는 없어요. 저도 그건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좋은 종목들 우량주를 투자하실 거면 매매와 함께 병행해서 진행을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인 그 종목의 그 실적이라든지 어떤 업황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자산 가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변곡점에서 매수와 매도 그 수량을 늘리고 줄이고를 하면서 매매를 병행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투자가 훨씬 더 원활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리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50% 100%의 큰 상승이 작년에 일어났으면 올해는 이 종목이 그렇게 큰 상승이 일어나지 못해요.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뭐 그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또 금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주도를 할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분명 주도를 할 건데 이미 많이 올라가서 쫓아가는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이런 종목들의 저점을 좀 잘 노려보는 방법들. 또 그리고 지금 두 분 다 그 비중이 좀 제가 아까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10% 20% 정도 돼요. 이렇게 좋은 종목, 한국 경제를 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섹터의 좋은 종목들인데 10% 20%를 왜 투자 못하겠습니까? 다만 존버하지 마시고 사놓은 다음에 계좌 덮어놓지 마시고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와 매매를 병행하시면서 가셔야 올해 이 종목이 23만 원에서 39만 원의 큰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39만 원에 사셨던 분들에겐 지옥일 텐데요. 23만 원에 만약에 매수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반등 매매에서 20% 30% 매매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잘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매매와 투자를 저처럼 병행하시는 투자 습관을 들이셔야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애님께서 30만 원에 10% 비중으로 매수한 셀트리온과 무지님께서 96만 원에 20% 비중으로 매수하신 NC소프트를 동시에 상담해 드렸습니다. 주도주군의 공통점 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범하는 실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또 한 번 투자와 매매를 꼭 병행해 주시라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